곧 죽을 사람이 이제 법당에 들어오면 멜로디가 온다. 뭐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당 시점이고. 그러죠. 무당 일반인... 시점을 놓고 일반 손님들한테 알아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대화법이고요. 네.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그런 부분도 그날 아침에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 남자가 이랬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인들이 이제 암 환자인데 살 것 같은데 이분이 건강을 찾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돌아가신다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이 증상들이 있으세요. 증상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진을 자꾸 찍자고 해. 보는 사람마다 나랑 사진 한 장만 찍자고, 나랑 사진 한 장만 찍자고. 그럴 때는 그분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 증상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옷 정리를 하세요. 버릴 옷 다 버리고, 안 버리러 막 안 버리고, 이러신 분들도 자기는 이제 알아요. 떠날 때가 이제 왔다는 것. 젊은 사람, 아무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빚 정리를 어느 정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세탁소에 외상이 돼 있는데 남편이 외상값을 막 갚은 상태야. 이런 식으로 남편분과 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알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병원에서 아무 사람한테든 뭐든 편지를 써놓고 한다든가, 자기만의 어떤 정리정돈을 많이 하세요. 죽을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많이 하고 꿈이 남달라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조상 중에 누군가가. 제일 정확한 거는 배우자가 꿈을 꿨는데 신발 하나가 없어. 신발 하나만 있어.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아파. 근데 남편이 꿈을 꿨는데 꿈에 침대 신발 한 짝만 있어. 그건 죽는 꿈이세요. 바로 다음날이라도 가는 꿈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누군가를 손잡고 데리고 왔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꿈에 누군가가 대표로 하나 꿈을 꿔요. 죽을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그런 꿈을 꿨다. 이러면 거의 이분은 죽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짝!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있는 거. 신발 하나가 나갔고 신발 하나는 안에 있는 거. 그런 것도 죽을 사람의 증상이고. 본인 당사자가 죽었을 때 행동은, 아픈 분들은 자꾸 사진을 찍자 그러고, 그리고 옷을 자꾸 버리고 자꾸 이제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옷을 절대 안 사요. 그럼 본인은 알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옛 것을 자꾸, 나 거기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어. 거기 그 음식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서도 또 이 본인들은 죽을 일, 살 일을 또 알고, 자기 이 어렸을 때의 과거에 멈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게 죽을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고 증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은 알아주세요. 아, 저 사람이 가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면 가지마 가지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쁜 말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많이 사랑했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많이 사랑했었어. 엄마 그때 내가 미안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을 자꾸 풀어주세요. 그때 한을 못 풀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슬퍼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 그거 딱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증상적인 거예요. 아무튼 주변 정리한다는 거, 옷 정리한다는 거, 사진을 자꾸 찍는다는 거,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 내가 이러고 싶었는데 이랬었어 라는 어떤 차분한 어떤 이런 말, 이런 성품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조금 죽을 날이 다가오고 사자님이 오신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전지적 무당 시점에서 곧 죽을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집에 왔는데 그냥 정상인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곧 죽을 사람이다. 특징이요? 네. 일단 되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시는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사제상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저승사자가 보이듯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TV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상상을 하니까 우리도 무당이니까 이 머리에 이제 떠오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두운 그림자 마냥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이 또 죽을 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어두워 보인다 이게 아니고, 평상시보다 밥을 더 잘 드신다든지 아니면 반짝반짝 하신다든지 정말 기운이 그러시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무속인이 볼 때는 그 사제상문을 보고 사제끼가 없냐 있냐를 우리는 보이니까요. 그걸로 보고 대부분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이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참 인명은 제천이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이런 분들. 근데 굉장히 시름시름 하시다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완전 상반되게 어떤 확실히 기운 컨디션이라든지 더 좋아져가지고 밥도 더 잘 드시고 갑자기 산책도 나가시고 그리고 뭐 갑자기 말씀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분 좋다 그러고 그러시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안녕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어요. 못 보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렇죠. 보이시니까 말씀을 해줘야 될 때 마음이 어떨까? 좋지 않죠. 왜냐면 저는 뭐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한 무속인이기 전에 저희도 똑같이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뭐 자식도 있을 사람이 또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신랑이 있고 또 이 가정이 있으니까 누구나 가족은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런 입장으로서 솔직히 저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이라는 심정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말을 더 조심히 해야죠. 그러나 말은 조심히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저 그 점삽이 어떤 사람한테는 작고 어떤 사람한테는 크시겠지만 오셨을 때 희망 고문을 하는 데가 점집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희망 고문을 들으려고 그 비싼 점사비를 혹여는 그 점사비를 내고 오시진 않거든요. 저 같으면 저가 만약에 일반이었을 때 점이라는 걸 보러 갔을 때 느낌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좀 예언해달라고 가는 거고 그런데 물론 좋은 말로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싸리 사실을 각인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 무겁지만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왔습니다. 이거는 쉽게 제 일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신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딱 향을 피우고 이제 어른들한테 고하고 점상에 딱 앉았는데 탄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뭘 태우는 냄새가. 그게 이제 애기 씨가 얘기했어요. 아줌마네 집에 탄내 난다. 상문 꼈다. 그게 이제 그분은 자기 현 시점에 그런 게 된 줄 알고 자기 장례식장 갔다 온 적이 없는데요? 막 저한테 점이 이상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때는 이제 저는 애기 씨의 말을 풀어서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애기 씨가 이제 이 집에 상문 꼈다는 건 이제 돌아가실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드린 건데 사람이 연 마음으로 안 듣고 그냥 나 장례식장 안 갔다 왔는데 이 좁은 마음으로만 아니까 그리고 흘려 넘겨버린 거예요. 구독, 좋아요. 그죠, 불이 난다요. 아니요.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불이 난 건 아니고 갑자기 돌연사로 젊은 엄마가 집에 갔는데 돌아가 계신 거예요. 이제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러니까 화장을 다 끝내고 거기 상황을 정리한 후에 저한테 다시 점을 보러 왔더라고요. 또 다른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딱 뭐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는 거는 보여져요. 네. 뭐 예를 들어 차 사고 면은 차가 와서 부딪히고 뭐 이런. 네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기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까요? 하고 돌아가시는 날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당으로서도 그거를 잘 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기 씨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가사의 죽음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얘기해서 어차피 좋을 게 없잖아요. 어차피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에도 있는데 이치를 좀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이거를 꼭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기 씨께서 보기 싫어하시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애기 씨가 보기 싫어한다기보다는 화를 좀 내세요. 네. 뭐 화를 내는 거. 구독, 좋아요. 그거는 잘 보여요. 애기를 이렇게 했다든지 잘못된 애기가 있다든지 집에 좀 안 좋게 잘못되신 분이 있다든지 그건 제가 표적으로 느껴서 어디가 아프고 애기가 있는 건 보이고 그래요. 네. 태아령. 네. 그거
네,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기가 있다, 잘못된 아기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잘못된 아기가 있는 분들이 오면은 그 아기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뭉쳐 있는 걸로 보여요. 기운적으로. 아, 이렇게 까맣게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 아기가 같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기운적으로 뭉친 거예요, 여기서. 네. 막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는 일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뭔가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때 안 되는 분도 있고. 죽음을 이렇게 앞둔 분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봤을 때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런 점인지. 제가 다 알고 뵙는 게 아니잖아요. 뵙고 나서 이상하다. 진짜 탄내가 나고 상문 더럽다는데 그냥 그러고 했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를 이제 저도 안 거죠. 저도 알고 다 내뱉지 않아요. 애기 씨가 필터 없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 상을 치르고 오신 분이 왔을 때의 심정은 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알았다면 그냥 엄마가 아프고 끝나지 않았을까? 좀 후회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근데 제가 얘긴 드렸어요. 그거는 본인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곧 죽을 사람이 선생님께 찾아오면은 선생님은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손님을 하나 데리고 왔어. 아들 때문에 왔어. 근데 아침 7시 반에 난 아침 7시 반에 정 안 봐요. 근데 아침 7시 반에 왔는데 난 이제 막 씻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전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가 까맣고 여기가 까맣고 그러는 거야. 가슴 두 부위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곧 죽을 사람처럼 저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놀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아들 때문에 왔단 말이야. 아들 때문에 이제 일을 한다고 날도 잡아놓고 했어. 근데 죽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 나는 자살할 것 같은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추락사 같은 거나 내가 아파트에서 막 떨어지거나 못해서 떨어지는 거 다 틀려. 이런 증상이. 예를 들어서 곧 죽는 사람이 좀 왔는데 응.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느껴져 그거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어떻게 보이냐면 그 사람은 이제 점사를 보는데 자꾸 거꾸로 도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 5일 있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 우리 엄마한테 물으니까 그 엄마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달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야. 우리 법당으로. 그래서 왜 그러지? 보면 이제 추락하는 사람들은 오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다는 사람들을 느끼는 거 보면 거꾸로 들어와. 그리고 뭐 자살하고 목을 벤다고 하잖아? 그러면 목걸이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막 여기까지 다 감겨져 있어. 이렇게 구슬 같은 거지? 막 구슬로 계속 목이 막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다 달라. 이제 그거지. 다른 선생님마다 뭐 다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여. 그리고 약 먹는 사람들은 뭐 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들어오면 벌써 약 냄새부터 여기서부터 약 기운이 올라와. 그래서 내가 물어. 그럼 약 먹는 거 없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느껴서 지금까지 다 그런 걸로 다 말을 했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줘야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좋아서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부자도 없어. 남들은 뭐 부자들도 하지만 다 여기 오면 없어야. 없어요가 제일 먼저 나와. 힘들어요가 제일 먼저 나와. 이런 데 오면 다 힘들고 다 어렵고 하는 사람들만 와요. 이런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점집 절대로 안 와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이다 보면은 어떤 희망적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입에서는 좋은 얘기만 나갈 수는 없어요. 다 나쁜 얘기가 거의 더 많아. 좋은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 왜 지금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는 있어. 왜 사람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면 내 목숨 안 내놓은 이상 오르막은 꼭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사람은 내리막이 있으면 꼭 오르막은 있다고 봐요. 나는. 죽을 용기 있으면 나는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죽을 용기 갖고 살 용기를 더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정이 들었네요. 정이 들었네요, 이제. 저 무지하게 들겠어요. 예. 이렇게 올 때마다 기분이 네. 너무 좋은데 아, 예. 또 이번에도 사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선생님은 이제 실례지만 구력이 어느 정도 제 나이가 나오고 공기가 되는 건데. 뭐,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2년 빠지는 30년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차.
30대신 거예요? 아유, 사회생 엄청 너무 잘하시는데? 야, 그러니까 살아남다니까. 야, 역시. 개좋아. 구독, 좋아요! 네,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예. 그만큼 이제 오랜 세월이 있었으니까 예. 워낙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손님들 중에 딱 손님 들어왔는데 예. 아, 이 사람은 언제 단명하겠다. 이런 게 선생님은 느껴지시나요? 예, 당연히 잘 알고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맞췄고, 뭐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무속인을 비교하거나 다른 무속인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거 안 하고 그냥 제 얘기만 합니다, 항상. 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만 얘기한다는 거지 다른 무속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저는 원칙은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신가무리도 아닌데 신령님 모실 팔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함부로 내지 않고요. 아무나 너 당신 식구태야 돼. 그 얘기 안 합니다. 거의. 진짜 할 수 있는 신가무리인 사람. 신령님 모실 팔자. 그래서 굉장히 적게 그 얘기를 하고요. 단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는 사람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당신 내일 죽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왜? 신령님을 모셨었을 때, 식굿을 했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그 두 가지는 지켜라.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일단은 지키고 살고 있고요. 학처럼 내가 뭐 곱다, 학처럼 내가 순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령님이 말씀한 그 두 개는 확실히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령님이 저를 이뻐하죠. 그래서 날짜를 아냐? 제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 귀신이나 조상, 생김새, 얼굴 보는 거. 전화로도 가능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 죽을 건가에 대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맞춥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 하지 않지만 제 입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날짜에 돌아가세요. 근데 특색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뭐 이미 28년 전에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믿었어요. 정말 그러냐 하면서 요즘은 안 믿어요. 이제 걱정돼요. 그런 모습을 봐서 죽은 사람을 내가 왜 손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화로 해준단 말이에요. 같이 왔는데 진짜 말씀한 날짜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안 믿는 게 너무 문제죠. 그래서 어떤 특색이 있냐? 저는 저승사자나 귀신이든 조상을 직접 보는 사람이거든요. 신령님 모셨다 해서 다 보이거나 들리는 건 아니고 저는 보이고 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웃긴 얘기가 있는데 뒤에 사자가 서 있습니다. 머리가 빨갛고 코 피어싱 아시죠? 코 피어싱에 힙합 이런 거 옷 입고 그런 귀신이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잠깐만 그 외모가 지금 편집자 외모인데. 아 그래요? 저 귀신이었는데 진짜인가요? 네. 미리 본 건가요? 내가 그거를 편집자를? 진짜인가요? 안 믿는 게 너무 문제죠. 대박. 쌍둥이인가? 쌍둥이인가 그건가? 구독, 좋아요. 뒤에 서 있더라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진짜로. 네. 저 지금 당황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겹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화려한 귀신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깡 물고 아닌가? 여기서 이랬거든요. 비웃으면서 다가오면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기회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에?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그래서 화를 냈거든요. 저승사자 이러는 거예요. 내 속을 생각하게 내가 갈 때가 됐나 이제 생각했어요. 물어봤죠. 원래 속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점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라 하면서 이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이 사람. 근데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남자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이제 전사자가 왔을 때는 3개월 안에 이제 죽는 게 맞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얘기한다 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럼 모르고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잖아요. 그런 전사자가 아예 그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거울을 봤었을 때 이 사람 얼굴이 누가 봐도 그냥 정상적인 얼굴인데 제 눈에만 왜 꼭 검 회색 있죠? 시커먼데 약간 회색이 들어있는 그 얼굴 색깔, 흑백처럼 생긴 그 색깔, 그 증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저희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10명이면 그냥 7명, 8명 그냥 돌려보내고요. 2명은 신령님이 꼭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꼭 얘기해줘라. 안 됐잖아 하면서 그땐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경험상 그분들이 연락을 해주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돌아가셨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남용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도 선생님의 죽는다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 몇 년 전에 그때 주가 되는 게 맞는데 신령님 모시고 대신 명으로 신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담입니다. 예. 이미 죽었었어야죠. 20대 초반에. 그래서 신령님 일찍 모셨잖아요. 예. 그래서 신령님 무서운 거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당신 내일 죽는다라고 남용하진 않아요. 근데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셔야죠.